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연상기 한국사를 강의하고 있는 박지엠이라고 합니다. 뒤에 칠판에도 적혀 있지만, 연상기 한국사는 이제 시리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제작해가지고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이제 이번 OT 강좌의 제목이죠. 바로 연상기법이란 무엇인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조금 아까 이제 설명드린 대로 연상기 한국사는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연상기 한국사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이제 9급 시험이죠. 그리고 이제 7급 준비생들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연상기 한국사는 말이죠. 교재가 몇 년 전부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데 전체적인 골격이라든지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굉장히 지엽적인 내용까지 쉽게 암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연상 암기 한능검이죠. 바로 말 그대로 한국사 능력 검정을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죠. 바로 대표적으로 이제 임용시험이죠.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분 외에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제작이 돼 있고요. 내용이 많이 단축이 되죠. 그리고 그 알맹이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연상기 수능 한국사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고등학생들이죠. 고등학생들의 수능 한국사를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내신 한국사를 위해서 굉장히 압축적으로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연상 암기 한국사 시리즈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말이죠. 이제 연상암기법이란 무엇인가? 바로 이 연상암기법이란 무엇인가? 그거를 갖다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연상암기를 이제 연상암기법을 한국사에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개발한 게 이제 연상암기 한국사인데, 연상암기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극히 일부만 이제 응용을 하고,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연상암기 한국사의 아주 놀라운 기적 같은 효과를 갖다 저와 같이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네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연상암기법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우리가 보통 연상암기법, 연상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기억법입니다. 암기가 아니에요. 기억법입니다. 그래서 연상암기법이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기억법이란 무엇인가부터 살펴봐야겠죠. 자, 기억법. 자, 기억법이란 무엇인가? 자, 니모닉스라고 해요. 니모닉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면 기억이라는 말을 안 쓰고 암기라는 말을 썼을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외우는 작용을 갖다 암기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암기법이라고 했지, 실제는 기억법이 맞습니다. 그리고 암기와 기억은 차이가 많이 나죠. 그 차이를 지금 설명할 수는 없고, 이제 강의 중간중간 설명을 드릴 텐데,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 방법의 차이가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기억법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기억법이란 무엇이든지 잘 암기하는, 외우는 그런 방법이라고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하죠. 정의는 간단하지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든지죠. 무엇이든지, 그리고 무슨 과목이든지. 연상암기 한국사는 말이죠. 연상암기법을 한국사에 적용한 것일 뿐이에요. 사실 한국사에만 적용하는 게 모든 과목에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 수학, 국어, 헌법, 행정법 모든 과목에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번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 꼭 한국사에만 적용이 가능한 게 아니라 모든 과목에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제 그 강의를 들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잘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기억한다, 잘 외운다, 잘 암기한다. 간단하게 이제 비유를 들어보면 이 잘 기억한다는 말을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A가 있고 B가 있다고 쳐요. 이 두 사람에게 뭘 줍니까? 조선왕조 27대 왕명을 순서대로 외워봐라 하고 문제를 제시를 해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인데, 근데 A는 말이죠. 딱 1시간 만에, 아주 똑똑한 청년이에요. 딱 1시간 만에 암기를 합니다. 아주 똑똑해요. 근데 B는 조금 버벅거려요. 그래서 겨우 한 5시간 만에
5시간 만에 겨우 암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A와 B 중 누가 더 잘 외웠을까요? 바로 A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한다는 말은 첫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빨리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빨리 외워야지 잘 기억하는 거다, 잘 외우는 거다 라고 할 수가 있지요. 자, 그런데 말이지요, 시간이 흘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때 일주일 전에 외운 거를. 그랬더니 A는 어떻습니까? 1시간 만에 아주 똘똘한 청년이었는데 대답을 못해요. 까먹은 거예요. 그야말로 암기를 한 겁니다. B는 그런데 말이죠, 5시간 동안 버벅거리면서 외우긴 했어도 어이구 일주일 뒤에 대답을 잘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빨리 외운다고 그래서 좋은 게 아니죠. 빨리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어야죠. 그렇죠. 오랫동안 머릿속에 간직해야지 잘 외우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덧 시험장에 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예상치 않게 그럴 가능성 제로지만 조선왕조 27대 왕명을 순서대로 답안지에 기재를 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A도 B도 대답을 못해요. 분명히 외웠는데 어떻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잘 외운다는 거는 필요할 때, 정작 필요할 때 생각이 안 나면 쓸모없는 기억이 되죠. 그래서 필요할 때 정확하게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인출이라고 해요. 우리는 보통 필요할 때 머릿속에서 인출해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빨리 기억하고 오래 기억하고 필요할 때 정확하게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기억법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지금 빨리 기억하고 모든 과목을 빨리 기억하고 오래 기억하고 필요할 때 끄집어내가지고 활용이라는 것은 수험생들에게는 시험을 보는 거랑 똑같은 말이겠죠. 그런데 말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이런 방법이 있다면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99% 알고 적용을 하고 응용을 하고 써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죠. 전국의 수험생의 99%는 아마 모를 거고 1% 극히 제한적으로 일부만이 기억법을 알고 응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답은 강의가 끝날 때쯤 저희랑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기로 하지요. 자, 어쨌든 말이죠, 빨리 기억하고 오래 기억하고 필요할 때 정확하게 끄집어낸다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빨리 기억하는 걸까요? 그리고 오래 기억하는 걸까요? 그거를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제가 제시를 할게요. 자, 5분 동안에 임의의 단어 이제 100단어를 갖다가 순서대로 암기를 하면은 어떨까요? 이거 가능할까요? 5분에 100단어를. 이 임의의 단어라는 건 말이죠, 한국사의 중요한 사건 100가지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영어 단어 100개가 될 수 있고 문법 10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시험 공부하는 분들 헌법 100개 조항이 될 수도 있는 일이고 행정법의 중요한 내용도 100개가 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임의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5분에 100단어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IQ가 한 200이면 가능할까요? 아인슈타인이라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사실 IQ가 200 아니라 300, 400대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방법이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겠죠. 어떻게 해서 5분 만에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임의의 단어 100개를 그것도 순서대로 외울 수 있을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기억법. 빨리 기억하고 오래 기억하고 필요할 때 정확하게 끄집어낼 수 있는 게 가능하면 그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어떤 보편적인 법칙에 맞춰가지고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를 활용합니다. 자, 이렇게 잘 기억되는 원리를 끄집어내요. 자, 빨리 기억하는 원리가 뭘까요? 우리가 국사책 한 거를 읽고서 외우는 것보다 영화 한 편을 보는 게 훨씬 빨리 기억이 되죠. 그걸 우리가 이제 형상화라고 합니다. 형상화, 그리고 이제 이미지화라고 그러죠. 이미지화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10분 전에 암기한 건데도 까먹는 이유와 20년 전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도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이유.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원리가 뭘까? 바로 연상결합이에요. 연상결합이 뭡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지금 말 필요도 없고 암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 이따 저랑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출하는 거. 필요할 때 정확하게, 필요하지 않은데도 자꾸 생각하면 곤란하죠. 근데 필요할 때 딱 그 순간에 끄집어내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기억의 단서라고 합니다. 인출 단서죠. 인출 단서를 미리 만들어 놓기 때문에
기억법에서는 말이죠.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원리들을 갖다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잘 기억되는 원리랑 보편적으로 이제 법칙을 만들어요. 사실 기억법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계승돼가지고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꽤 오랫동안 이 일을 했는데 한 30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거는 보편적인 법칙을 갖다가 제가 정립한 거예요. 그래서 학과에 응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체계화시킨 게 바로 제가 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보편적인 법칙이라는 게 첫 번째가 이제 기초결합법입니다. 기초결합법. 자, 조금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기초결합법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같이 할 거니까. 자, 두 번째는 이제 중심결합법이라고 그러죠. 정확하게는 중심어 결합법입니다. 정확하게는. 중심어의 결합을 하죠. 결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연속결합법이에요. 이러한 이제 법칙을, 세 가지 법칙으로 모든 과목에 다 적용이 됩니다. 이런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요. 이제 그 이미지를 우리는 장이라고 하는데, 장은 이제 장소장자를 써요. 그래서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장면, 어떤 상황을 나타내는 장면, 그림, 장 이꼬로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 중에 핵심, 기억법의 핵심 중에 핵심은 결국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그리고 이제 이 이미지가 아주 그냥 평범한 이미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현장에서 보는 듯한, 실제로 보는 듯한 그 장면을 떠올리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초결합법을 이용해가지고 만든 그림을 우리가 이제 기초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중심결합법으로 만든 장을 중심장, 그리고 연속결합법을 이용해서 만든 그림을 연속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이 세 가지 법칙이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잠깐 이제 그 강의를 멈추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어떻습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 뭐 서울대 가고, 의대 가고, 전교에서 1등하고, 2등하고, 3등하는 친구들은 그러면 기억법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공부를 잘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거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들은 이렇게 암기를 잘하고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기초결합법, 중심결합법, 연속결합법이 있는데요. 이 중에 이 두 가지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터득을 해서 습득을 합니다. 이 중심결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부연 설명을 하면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영어 단어 암기법이라고 있죠.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 100% 이거를 적용한 겁니다. 물론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게 지금 내가 하는 게 기억법 중에 연속결합법이다, 중심결합, 이렇게 생각 안 하겠죠. 그냥 자기들이 스스로 터득해가지고 암기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결국 1등과 전교 1등과 꼴등의 차이는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기억 방법의 차이, 기억 능력의 차이입니다. 그게 학습 능력의 차이가 되고 그게 전교 1등과 꼴등을 만들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기억하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랑 지금부터 이제 이 기초결합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직접 여러분이 체험을 할 겁니다. 그래서 5분의 100단어를 갖다가 이제 이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체험을 하실 텐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칠판에 그 100단어를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시간은 짧게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평소 해왔던 방법대로 단어를 한번 최대한 개수로 암기를 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하나 더 양해 부탁드리는 건 프로젝트가 조금 낡았어요. 그래서 화면이 좀 흐립니다. 그 점 좀 양해를 해주시고 칠판에 띄우고 일단 100단어 암기력 테스트를 한 다음에 곧바로 제가 이제 기초결합법에 대해서 기초장 학습을 통해서 이 방법을 통해서 100단어를 암기하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말이죠. 너무 흐릿하게 나와가지고 불을 끄고 진행을 할게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1번 고리에서부터 100번 호랑이까지 100개의 낱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짧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최대한 암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자,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열심히 하신 분들은 열심히 하신 거고, 안 하신 분들은 그냥 보셨을 텐데, 제가 이제 그 수많은 경험을 했는데요. 아무리 IQ가 좋아도 9개 이상, 5개에서 7개에서 9개 이상 암기하지 못해요. 물론 이제 스스로든 누구한테 배워서든 간에 연상법을 익히신 분들은 뭐 20개, 30개도 충분히 암기할 수 있는데요. 일단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일반적으로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9개 이상을 암기를 하지 못해요. 자, 그럼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그러면 이 100단어 중에서 이제 100단어를 우리가 기초결합법을 이용해서 이제 연상하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기초장이라는 건 먼저 보여드려야겠네요. 자, 기초장입니다, 이게. 예. 자, 그림이 있습니다. 처음 보는 그림이죠. 바로 영의장, 영국 신사의 장이라고 하는데요. 1번부터 9번까지 무슨 의미인지 몰라도 번호가 붙어 있고요. 3개의 그림이 물체가 있어요. 좌, 중, 우. 이 글씨도 그렇게 또렷하게 보이지 않을 텐데, 자, 일단 영국 신사가 있고요. 부인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시계탑이 있어요. 어떤 놀이동산 같아요. 그래서 번호를 매기는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세 물체가 있으면, 사람이 있으면 이 세 사람의 상중하를 잘라요. 그리고 첫 번째 그림의 제일 윗부분에 어떤 물체에다가 번호를 임의적으로 붙입니다. 1번은 여기서는 모자에 붙였죠. 그래서 이렇게 미리 정해놓은 어떤 물체, 사물을 기초라고 해요. 그래서 기초결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 기초는 모자고요. 2번 기초는 지팡이인데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제가 첫 번째 그림의 가운데 옷소매로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지팡이는 정했고 3번은 구두로 정했습니다. 4, 5, 6은 똑같은 원리예요. 영국 시사 부인의 상중하에서 어떤 물체에다가 번호를 붙여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양산이 4번, 5번이 핸드백, 6번이 치마죠. 7, 8, 9번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꽃갈콘처럼 생겼죠. 근데 꽃갈콘처럼 생긴 지붕을 7번. 8번은 조금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뻐꾸기 시계예요. 진짜 뻐꾸기를 잡아다가 1시간에 한 번씩 이제 표시를 하게끔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리고 9번은 대문이죠. 마법의 성의 대문 같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사실은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서랍장이 있죠. 9개의 서랍장이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이런 서랍장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이 서랍장은 보통 어떤 공간에다 보관을 하는데 우리는 이 서랍장을 머릿속에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0회장이 있고 10회장이 있어요. 이제 서랍에다 이제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건데 그러면 서랍이 많이 있을수록 좋겠죠. 즉 서랍이 많이 있을수록 우리가 암기할 단어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 10번대 서랍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1번으로 적혀 있지만 그냥 10번대의 1번이기 때문에 11번, 12번, 1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번은 따로 띄어놔요. 그래야만 우리가 100개, 1000개, 10,000개를 외울 수가 있는데 그 원리를 한번 터득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10번은 십자가, 11번, 12번, 13번은 목사님의 상중하에서 정했죠. 자, 11번은 목사님 머리, 12번은 목사님 손, 13번은 목사님 발이지요. 14, 15, 16 피아노 뚜껑, 건반, 피아노 의자. 17, 18, 19는 한 몸은 아니지만 우측에 있는 물건들을 정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해서 17번은 창문, 18번은 소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보이지가 않네요. 모습을 여러분한테 안 보이고 있어요. 19번은 소녀가 앉아있는 긴 의자를 갖다 19번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초를 정했지요. 그리고 나서 이 기초에 하나씩 우리가 처음에 암기하려고 했던 단어들 있죠. 이걸 1번 서랍, 2번 서랍, 3번 서랍 이렇게 1대1로 매치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암기를 하는데요. 그걸 우리가 연상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이제 연상결합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고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실 텐데 그냥 제가 하는 대로 제가 말하는 대로 머릿속에서 그 그림을 찰칵 사진만 찍으시면 돼요. 사진 잘 안 찍겠다고 저거 하지 마시고 그냥 따라오세요. 그냥 찍히면 찍히는 대로 안 찍히면 안 찍힌 대로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사진을 이제 찍어 볼까요? 자, 어떻게 하냐면 말이죠. 자, 1번 우리가 암기할 단어는 고래였어요. 근데 1번 기초는 모자지요. 영국 신사 모자를 벗겨서 뒤로 보니까 엄청나게 넓은 동그란 바다예요. 그 한가운데를 고래가 말이죠. 물을 뿜으면서 수영을 하고 있어요. 자, 사진을 착각 찍으세요.
여러분 머리는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장씩 사진을 찍어 나가는데 여기서는 조금 속도를 빨리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잡념이 안 생기고 상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자, 조금만 집중하시고 저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영국 신사가 말이죠. 지팡이를 잃어버렸어요. 아주 길다란 홍당무, 당근 있죠. 당근을 그 지팡이 삼아서 짚고 가고 있어요. 찰칵. 자, 3번. 영국 신사가 부인이란 말이죠. 냉면집에 가서 먹고 이제 나와서 신발을 신는데 울컥해요. 보니까 누가 냉면과 사리를 갖다 집어넣어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만약 여러분이 경험했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조금 아까 칠판에서 이제 연상결합이란 말을 했습니다.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연상결합을 한다고 그랬죠. 지금 이것처럼 여러분이 직접 그 감각으로 냉면이 들어있는 구두를 신었다면 그 기억은 얼마나 갈까요? 거의 평생을 가겠죠. 이게 바로 연상결합의 원리이기도 해요. 자, 4번. 양산을 말이죠. 그물로 만들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햇볕이 내리쬐는 대로, 비가 내리쬐는 대로 다 그걸 받고 있어요. 아유, 짜증나죠. 자, 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외울 낱말은. 자, 5번은 핸드백이 꿈틀꿈틀거려요. 뭐가 있나 하고 핸드백을 열어보니까 문어가 말이죠. 꿈틀꿈틀거리고 있어요. 찰칵. 자, 6번. 자, 영국 신사 부인이 영국 신사랑 같이 가는데 발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스르르 움직여요. 그래서 치마를 젖어보니까 세상에 발에다 스키를 타고 있어요. 스키 탄 발 모습을 연상하세요. 착각 찍고. 자, 7번은 기초가 지붕이에요. 자, 여기서 말이죠. 당장 여러분의 베스트 프렌드, 베프를 호출을 하세요. 가장 친한 친구를 이 지붕에 앉혀놓으세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낚싯대를 들여주세요. 그러면 그 친구가 낚시를 하고 있죠. 자, 찍으셨죠?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지금 지붕에 앉아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기할 낱말은 7번 낚시였어요. 낚시. 8번은 뻐꾸기 시계가 말이죠. 뻐꾸기가 시간 되면 마치 부채를 피는 것처럼 신문을 착 피고 신문을 읽고 있어요. 그리고 또 돕고 또 12시, 1시, 2시 때마다 정시 때마다 이렇게 신문을 착 펴서 읽고 다시 조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자, 9번. 갑자기 문이 확 열리더니요. 수십 마리의 얼룩말. 지금 얼룩말 보이시죠?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여러분 앞으로 뛰어가고 있어요. 아이고, 깜짝 놀랐죠. 자, 계속 진행합니다. 지금 조금 아까 다시 부연상 설명을 드릴게요. 1번부터 이제 9번까지 우리가 하나씩 서랍장, 기초에다 결합을 시켰고, 앞으로 10번부터 19번까지 가장 빠른 속도로 다시 한번 결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십자가죠. 거대한 십자가를 여러분 그 싱크대 옆에 갖다 놓으세요. 식탁으로 만들어가지고 아빠, 엄마, 여러분, 그리고 동생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어요. 세상에 십자가를 식탁으로 쓰고 있네요. 자, 11번. 목사님 머리에 뭘 부어요? 뜨거운 커피를 붓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죠. 목사님한테 좀 미안하지만 단순한 우리 연상 암기일 뿐이에요. 자, 12번. 목사님이 손으로 뭘 꼼지락거려요. 보니까 미꾸라지를 갖다가 잡고서 꼼지락거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미꾸라지를 손에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영국 신사가 냉면 들어있는 신발을 신을 때 느낌이랑 똑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그리고 이 기억은 굉장히 오랫동안 갈 겁니다. 자, 13번. 자, 여러분이 말이죠. 목사님 발에다 페인트를 막 칠해버리세요.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노란색 지금 목사님 발이 아주 엉망이 돼가고 있어요. 찰칵. 자, 14번. 피아노 뚜껑에 택시가 올라가려고 부릉부릉거리고 있어요. 근데 경사가 좀 많아가지고 올라가기 힘들어하네요. 부릉부릉. 자, 15번. 건반에다 말이죠. 광어회를 붙여놨어요. 세상에. 그래서 건반을 치면서 배고프면 하나씩 뜯어 먹고 있습니다. 16번. 이 피아노 의자 다리에 독사가 말이죠. 사람 독사가 기어 올라가고 있어요. 아이고, 징그럽네요. 착하 독사. 17번. 갑자기 창문이 열리더니요. 눈보라가 막 몰아닥칩니다. 엄청 춥습니다. 자, 우리가 암기할 단어는 17번은 말이죠. 겨울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형상화라는 말을 꺼냈는데 겨울은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떠올릴 수 있는, 연상할 수 있는 이미지를 바꾼 겁니다. 여러분 물론 눈보라가 아니라 눈사람, 뭐 또 다른 걸로 떠올릴 수 있겠죠. 자, 18번. 드디어 소녀가 여러분에게 얼굴을 내밉니다. 근데 얼굴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똑같이 생겼어요. 안경까지 쓰고. 그래서 우리가 외울 낱말은 18번은 대통령이라는 낱말이었죠. 문재인 대통령 잠시 빌려왔습니다. 19번. 의자에 말이죠. 숙주나물이 막 자라고 있어요. 세상에. 우리 이제 만두는 마음대로 해 먹을 수 있겠네요. 자, 숙주나물입니다. 자,
아주 좀 빠르게 진행했는데 원래 빨리 해야지 좀 빨리 저희 더 쉽게 연상이 돼요. 마지막으로 복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칠판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영국 식사 문제 뭐죠? 고래. 2번 지팡이 대신 당근. 3번 구두에 뭐가 있어요? 냉면이 들어있었죠. 4번 영국 시사 부인의 양산에 뭘 만들었습니까? 그물로 만들었죠. 핸드백이 꿈틀거려요. 문어가 있기 때문이죠. 치마를 들추니까 스키를 타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의 누굽니까? 베프죠. 베스트 프렌드가 앉아서 뭘 하고 있어요? 낚시를 하고 있죠. 낚시. 8번은 뻐꾸기가 신문을 보고 있었고요. 9번은 대문이 열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얼룩말 수십 마리가 막 뛰어오고 있어요. 식탁에 앉아서 뭘 먹습니까? 밥을 먹죠. 11번 목사님 머리에 김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커피를 부었기 때문이죠. 12번 목사님 손에 이제 뭐 징그러운 물고기가 꼼지락거려요. 미꾸라지였죠. 자, 13번은 여러분이 직접 미술가가 돼가지고 칠을 했죠. 페인트 칠을. 자, 14번 피아노 뚜껑에 뭐가 부릉부릉 매연이 가득해요. 바로 택시였죠. 15번 건반에 말이죠. 무슨 회를 붙여놨습니까? 광어였죠. 자, 16번 피아노 의자에 독사가 뭐 사지를 감고서 올라오고 있어요. 17번 창문에서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닥칩니다. 겨울이 왔어요. 자, 18번 드디어 소녀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소녀가 여러분에게 고개를 도니까 뭐가 나옵니까? 대통령 얼굴이 나오죠. 자, 그리고 의자에 뭐가 숙주나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제 칠판으로 돌아가서 마무리하도록 하지요. 자, 칠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19개의 낱말을 순식간에 암기를 하셨을 텐데요. 조금 이해가 가시는지요? 빨리 기억했습니다. 굉장히 빨리요, 19개를. 물론 조금 훈련하고 기초장이 지금 소개는 안 드렸지만 90회 장까지 있어요. 그럼 100개 낱말을 순식간에 암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오래 기억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강의 보시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그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영국 신사의장 그리고 십자가의 쟁을 떠올려 보시고 각 기초에 결합된 낱말을 회상을 해보세요. 인출을 해보세요. 다 기억이 됩니다. 오래 기억이 되고요. 그리고 인출 단서죠. 바로 1번 사람, 5번 사람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문어가 있었죠. 9번 사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얼룩말이 있었습니다. 자, 7번 서랍. 7번 하면은 바로 뭐가 떠오릅니까? 바로 여러분 그 지붕이 떠올리고 그 지붕에는 여러분의 베프가 앉아가지고 낚시를 하고 있는 모습이 떠올릴 겁니다. 10번 서랍은 식탁이 될 거고요. 자, 15번 서랍에는 뭐를 집어넣었습니까? 바로 광어예죠. 그리고 19번 서랍은 숙주나물이 자라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기초장을 저희 학습을 했는데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빨리 기억하고 오래 기억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 정확하게 회사에서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전국의 모든 수험생이 전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죠. 제가 이 기초장을 갖다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꽤 오랫동안 한 30년 이상을 이 기초장 기억법을 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상담을 하고 이 기초장을 가르쳐요. 그러면 전부 어떤 세 가지 유형이 보입니다. 첫째 유형이 바로 뭡니까? 바로 굉장히 빙긋 웃으면서 신기하대. 재밌네요. 그래요. 그리고 그 이상은 생각 안 해요. 더 이상 이걸 어떻게 활용하거나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빙긋이 웃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한 70, 80%가 제일 많고, 자, B유형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약간 조금 불안한, 뭐 하는지를 몰라요. 지금 이미지가 맺히지도 않고 머릿속에서 왜 자기 친구를 끌어들여가지고 이러느냐, 왜 더럽게 광어회를 갖다 건반에 붙이느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관심을 꺼버리는 친구들, 5에서 한 10% 정도가 그거에서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죠. 5%에서 10% 정도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거 이상하다. 뭔가 있다. 내가 지금 암기 때문에 상담을 받고 암기 때문에 이 교육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뭔가 이거를 어떻게든 응용을 하면은 된다. 그래서 이 기억법을 교육을 받고 이제 믿을 수 없을 만큼 성적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런 방법이 있는데 빨리 기억하고 오래 기억하고 모든 과목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모든 수험생들이 99%가 모르고 극히 일부 1% 이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을까요? 일단은 뭐 기억법에 대해서 교육하는 사람이 없고 다행히 말이죠. 제가 요새 유튜브를 보니까 요새 젊은 친구들이 이제 기억법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맥이 끊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이 기억법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교육을 시키는 사람도 별로 없고 두 번째는 감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기초장을 교육을 시켜도 재밌다고만 생각하고 신기하다고만 생각하고 그 외에는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감이 없습니다. 그 세 번째는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죠. 적용을 힘들어해요. 아주 적용을 힘들어합니다. 이 적용이 말이죠. 어렵지가 않아요. 간단한 아이디어만 내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기초장 학습을 통해서 이미 조선왕조 27대 임금, 고려왕조 34대 임금, 그리고 남북국 시대의 수많은 왕들을 암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힌트를 이미 터득했어요. 배웠어요. 여러분이 모르고 있을 뿐이지. 자, 조선왕조 5대 임금이 누굽니까? 바로 5번은 뭐였어요? 문어였죠. 문어에서 첫 글자에다가 종막 붙이면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조그마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자, 15번은 뭐였나요? 광어회 있죠. 광어회. 자,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광해군이에요. 광해군.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이 19대 임금은 누군지 금방 알 수가 있겠죠. 바로 뭡니까? 숙종이죠. 숙종. 환국을 이끌었던 숙종입니다. 조선왕조 19대 임금이에요. 자, 이게 첫 발이에요.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조선왕조, 고려왕조, 남북국 시대의 왕들을 순서대로 암기할 수 있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그 다음 또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처음에 기초결합법, 중심결합법, 연속결합법이 있었죠. 그 세 개의 법칙에 플러스 이게 약간의 아이디어만 가미를 하면 모든 과목에 100%다 적용이 할 수 있고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과감하게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OT 강좌죠. 연상암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강의부터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릴 텐데 첫 강 뭐죠? 바로 이제 구석기 시대 유물과 유적의 연상암기 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그리고 고대 상국민 남북국, 중세 고려, 근세 조선 그리고 근대 시기 일제강점기 현대사회의 9차 개헌까지 제가 핵심적인 사항들을 갖다가 이렇게 연상암기법을 적용해가지고 이제 강의를 만들고요. 짧게 강의를 만들고 계속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